if 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f 문은 조건식이 필요하죠. 이 조건식은 불리한 타입을 반환하는 식이고요. 조건식은 괄호로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if else 문에서 이 else 부분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f만 있거나 아니면 if else 문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조건식을 조사해야 될 때는 if, else if, else와 같은 if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먼트라고 표현된 부분은 하나의 문장뿐만 아니고 블락 여러 개의 문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괄호로 문장을 둘러싸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의 if문이건 조건을 만족하는 단 하나의 문 또는 블락만 실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if, else if 문장이 무진장 많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의 문장 또는 블락만 실행된다는 겁니다. if문 예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시각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로컬 타임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현재 시각을 알 수가 있거든요. 실행시켜 보면 시분초의 나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노라고 하는 거는 9자리 숫자를 출력해 주는 거죠. 그리고 로컬 타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상수값도 있어요. 로컬 타임 점 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로컬 타임 점 midnight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어떤 값일까요? 눈은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고 midnight은 새벽을 말하는 그런 값들입니다. 자, 이런 값들을 사용해서 우리 지금이 오전인지 오후인지 판별해 보는 문장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now라고 하는 거 보면요. 타입이 로컬 타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now가 갖고 있는 정보 중에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면 int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꾸고 우리 이제 if 해볼게요. now 12시보다 작으면 지금은 오전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else 오전 오후로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if 문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쉽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예제를 만들어 볼게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4개의 시간대로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프린트문은 지우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in을 얘기했었잖아요. now, in 0.6 이렇게 해야 되면 0시부터 6시까지. 그런데 이렇게 점점을 하게 되면 6을 포함하잖아요. 포함하지 않게 하려면 until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until. 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는 오전이 아니고 새벽이 되겠죠. 이 until을 이렇게 쓰지 않고 infix call 중위 호출 방식으로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until 이렇게 쓰시고 이 괄호를 없앨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중위 호출 방식으로 쓰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렇다면 이 조건식을 여기 else 대신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else if라고 써야죠. else if. 그러면 이제 6시부터 12시까지는 우리 오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12시부터 18시까지는 오후가 되겠습니다. 오후. 그리고 여기서는 else if를 사용해서 18시부터 24시까지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18시부터 24시까지 시간대가 되니까 요거는 우리가 저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if, else if, else if와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를 먼저 체크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은 동시에 조사하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조건을 검사하는 겁니다. 이 조건이 거짓일 때 그다음 조건을 체크하고요. 이 조건이 거짓이면 그다음 조건.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이 거짓일 때 이 문장이 실행되는 겁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문장이 여러 개 있지만 이 중에 하나의 문장만 실행이 되겠습니다. 네, 코드를 만들었으면 테스트 해봐야죠. 네, 임의의 값 7을 집어넣고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은 오전 조건이 해당이 되겠죠. 네, 그리고 네, 19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녁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if문을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할당문이 등장해서 좀 당황스럽죠? 자,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값을 왼쪽의 변수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할당문을 우리 코틀린 코드에서는 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의 변수에 대입하는데요. 코틀린 코드에서는 이 화살표를 자판에는 없기 때문에 이 이퀄 기호로 나타나는데요. 자, 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2 더하기 3이라고 한 식이지만 그 2 더하기 3한 5라고 하는 값을 계산해서 반환하게 되는 거고요. 그 5라는 값을 이 변수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할당문의 오른쪽에 사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식이라고 하는 건데 문과 식 모두 사용한 구문들이 몇 개 있어요. if문, 우리 앞에서 if문으로 사용했는데 if문도 할당문의 오른쪽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식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when문도 when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try catch 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throw도 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곧 함수를 다룰 때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람다식이라는 것도 왜 식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할당문의 오른쪽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명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자, 문과 식은 뭐가 다를까? 문은 값을 반환하지 않아요. 자, 이 프린트 라인도 문장입니다. 값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고요. 이 문장, if 문장도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식은 문장의 일부예요. 값을 반환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변수 선언할 때 초기값을 이렇게 할당했잖아요. 10이라고 하는 값을 할당했죠. 그래서 이 지금 10과 20도 할당문에서 사용되는 식입니다. 식이지만 값 자체가 식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지금 A 꼴 B 꼴 20 했는데 B 꼴 20 자체는 할당문이죠. 원래는 20이라는 값을 A에도 할당하고 B에도 할당하고 그렇게 쓰려고 했지만 이 자체가 할당문이니까 어떤 에러가 발생하냐면 Only expressions are allowed in this context. 네, 할당문의 오른쪽에는 expression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값은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할당문은 올 수가 없죠. 식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자, if 문이 식으로 사용될 때 이게 식으로 사용된 거죠. 이 콜 할당문의 오른쪽에 이렇게 놓였고요. 여기서 A와 또는 B 이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A가 또는 B가 max에 할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if 문장을 if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if else가 문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할당문의 오른쪽에 올 수 있으니까 if식에서 계산한 값을 변수에 저장해야 되겠죠. 자, if문이 어떤 값을 계산하나요? 이 조건에 따라서 a 또는 b라고 하는 변수를 반환하잖아요. 변수도 식이라고 그랬죠. 네, 할당문의 오른쪽에 사용이 되면, 자, 어떻게 바꿨을까요? 이 a와 b를 비교한 결과에 따라서 a 또는 b가 반환이 되니까 max라고 하는 변수에 a 또는 b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반환하고, 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문장이니까 이 프린트 라인에 우리가 if문을 통해서 돌려받은 값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와 같이 if를 식으로 사용할 때 else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앞에 사용했던 if 문장을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으로 바꾸려면 우리 어떤 변수가 있고 이 할당문의 오른쪽에 if 식이 오면 되겠죠. 그리고 이 decision 값을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print line 해서 decision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if문을 통째로 Ctrl X에서 이 할당문의 오른쪽에 옮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decision의 현재 타입은 unit이에요. 값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 print line이라고 하는 값을 반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decision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냐? 바로 문자열 새벽, 오전, 이런 값들이죠. 이와 같이 타입은 공통적인 값을 반환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 decision은 이제 string이라고 하는 문자열 값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if 식으로 사용될 때 else를 만약 생략한다. 그러면 에러가 나오는 거죠. if must have both main and else branch when used as an expression. if 문을 식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else 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이 else를 생략해버리면 이 앞에 세 개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이 decision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미정인 거예요. undefined. 그러니까 반드시 else 문이 필요한 겁니다. 실행 결과는 우리 앞에서 본 거랑 비슷한 거고요. 이와 같이 if 문은 식으로도 문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자, if식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요. 조건을 만족하는 블락에서 마지막에 놓인 값을 반환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if expression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락들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장이 있죠. 이 블락 안에 프린트 라인이 있고, 그런데 A를 반환하거나 또는 B를 반환합니다. 지금 9가 8보다 크니까 이 문장이 실행되겠죠. 그렇다면 A라고 하는 값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죠? A가 max는 A가 반환이 됐기 때문에 9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B 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 이제는 이 else 문장이 실행이 되면서 B가 반환이 되겠죠? 마지막에 놓인 값을 반환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B 다음에 99라고 쓰게 되면 이 B가 이제 좀 흐릿하게 바뀌죠? 실행시켜 보면 우리가 원했던 B를 반환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99라는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즉, 이 식으로 사용할 때는 맨 마지막에 놓인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B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값이 반환될까요?
프린트 라인은 유닛을 반환하기 때문에 네, 유닛이라고 하는 엉뚱한 값을 반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값을 반환한다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값을 써도 되지만 변수 이름도 값이 되는 거고요. 2 더하기 3 이와 같은 수식도 값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5라고 하는 값이 반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주의해서 식으로 사용될 때는 맨 마지막에 있는 값이 반환된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